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은 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어서이지만 대인관계, 단체 생활이 힘들어 편하게 혼자 일하는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회성 제로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독서를 즐겨 하게 되며 독서 모임도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며 느낀 건 이 사회생활은 직장이 아니어도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라면 이것 역시 사회생활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모임 역시 많이 저는 어려웠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죠. 즉 사람은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히키코모리로 살 것이 아니라면 사회생활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 생각되는 학교 친구나 동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거나 뜬금없이 화를 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사나 학교 선배, 이 질문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후배, 바로 적 같은 사람들 말이죠. 적 같은 사람들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나 안 맞고 껄끄러운 사람들을 피하고 싶지만 아직 직장을 그만둘 수 없거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인 것 같은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큰 도움이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그릇이란 책인데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읽은 책 중 가장 좋게 읽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와 잘 안 맞는 그런 적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적을 안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 그리고 질문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각자만의 공식이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툴인데 수학에서 공식을 이용해 빠른 계산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경험을 통해 공식이 만들어지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 공식을 빠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목표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어트 할 때 목표, 즉 몸무게의 숫자만 보다가 이게 오히려 강박이 되어갖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랫동안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과정에 집중하며 다이어트를 하니 성공적인 결과가 따라오기도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목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스템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보고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구독자 수에 집착하지 않고 영상을 잘 만들어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공식이 적용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들 각자만의 공식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저와 달리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직장 생활의 경우 누구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누구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누구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N명의 사람이 있다면 N가지 공식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적을 만들고 싶다면 내 공식만 고집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로의 공식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더 나아가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대화에 필요한 게 질문과 인정입니다. 우리는 각자 경험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경험은 그 사람의 세계에선 검증된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그릇이란 책에서는 무한도전의 팀 나누기가 그 예시로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팀 나누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댄지, 부산은 댄디 이거인데 이거는 모두가 정답이고 그저 각 지역마다 다를 뿐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은 각자만의 진실, 각자만의 공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 이야기만 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하기보단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고 대답이 귀를 기울여 인정한다면 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상대의 행동과 말을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상대를 마주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오케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역시 이해받을 만한 동기가 있고 잘해내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실행 의지가 있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태도를 말하는데 예전에 저는 내 생각과 다르거나 반론을 한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날이 서 있던 날이 많아져서 좀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오케이 방식으로 타인을 보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지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짜증내고 불평하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너에 이런 말이 와닿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오케이 방식으로 상대의 공식을 존중하니 덤으로 제 앞길에도 가능성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여전히 전 이 공식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이 공식에만 매달리니 혼자가 되고 외로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사회성도 그래서 퇴화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렇다 독서 모임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은 익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고집했던 공식을 내려놓기도 하니 유연해지고 대처 능력도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은 혼자서 알아서 할 줄도 알아야 한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게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 공식도 나중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 공식에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질문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무조건 나만 상대를 이해해야 하고 상대방 말만 들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데 이걸 속으로 삭히고 듣기만 하면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곤 했지만 이건 진심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람이라 한계가 있다 보니 감정을 꾹꾹 참다 결국 터져버리고 갈등을 피하려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잠깐 숨을 크게 몇 번 내쉬는 등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아요. 이 말그릇에선 자기 진정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버튼을 눌러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러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진흙물도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가라앉으면서 그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즉 자기 진정 스위치를 눌러 나를 진정시킨 다음 약간의 용기와 함께 내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적절한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를 수도꼭지형이라 말을 하는데, 책의 예시를 빌리자면 만약 내가 PPT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준비한 후배가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빼놓은 경우, 야 너 정신 안 차리냐? 라고 화내거나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보단 정말 당황스러웠어. 너도 놀랐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깐.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교대로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도 PPT는 아니고 친구랑 톡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상황에 맞지 않은 개드립을 좀 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톡을 했죠. 친해서 개드립을 치는 거 고마운데 지금은 진지한 이야기 중에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지금은 자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 친구도 무안하지만 말해줘서 고맙다며 이해를 해줬어요. 이거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찐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낯간지럽고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아무리 친한 상대여도 나의 모든 걸 허용하기보단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질문하고 인정하기, 그리고 잠깐의 시간을 갖고 내 진짜 감정을 말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은 이 방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그릇이라는 책이 인간관계에 있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솔직히 이 책을 보고 이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인간관계는 어렵고 이 내용대로 행동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과 제 자신이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평소에 이 방법들을 염두에 두며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죠. 그리고 상대가 필요 이상으로 무례하게 굴거나 너무 가깝게 온다면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은 내 마음속에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싫어한다는 말은 사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면 저 사람이 적이라는 생각은 사라지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남에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신적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나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기보단 오늘 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저 사람도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이 각박한 세상 잘 살 수 있는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